그럼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어렵죠. 시청자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입니다. 38,000원에 비중은 10%고요. 네. 하필 오늘 또 위믹스 코인 해킹 피해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메이드 11%나 급락을 해서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손절 고민 중이신가요? 예, 제가 오늘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고요. 네. 그래,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조금 항상 좀 보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10%가 넘게 빠져서 이걸 비중을 내리라도 시간에서도 보니까 한 3%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걸 내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은 네, 시청자님 변동성이 네. 커지면서 보유 종목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전략 점검해 보면서 보다 효과적인 투자 방향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 종목에 대해 두 분의 의견은 모두 매도입니다. 어느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볼까요? 네, 이주호 전문가님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 이 종목 무엇을 기반으로 봐야지 투자 판단이 가능할까요? 일단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신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신작 모멘텀도 딱히 막 그렇게 막 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악재가 나오면서 사실 급락이 나왔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게임사들 중에서 지금 NC소프트와 같은 흐름으로 지금 BM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확률형 상품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그거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모바일 게임 위주로 지금 매출을 만들어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위메이드가 게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실적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주가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과거에도 주가 급등 나올 때도 NFT 그다음에 뭐 이런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금 올랐었던 사례가 있었고 특히나 이 위믹스 코인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P2E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게임이 좀 흥행을 해서 어떤 그 IP를 통해서 예를 들면 크래프톤처럼 그런 배틀그라운드 IP를 가지고 성장한 기업이 아니라 코인과 연결된 사업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과 연결이 돼서 좀 올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믹스 코인 해킹은 어쨌든 저는 단기적인 악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악재를 딛고서 강하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그런 본업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물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이 게임주를 보신다고 한다면 이 위메이드 기업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서 매수를 하셨겠지만 어떤 게임에 대한 성장, 게임 사업에 대한 성장을 보신다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왔었다가 지금 빠진 다음에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악재가 더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어떠한 회복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저는 좀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개파락하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고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한다면 좀 끌고 가셔서 한번 이슈가 받으면은 강하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서 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 보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좀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차라리 내가 게임 쪽을 본다고 한다면 시프트업이라던가 크래프톤 이런 다른 쪽으로 좀 교체를 하셔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프트업 그리고 크래프톤 교체 매매 의견 주셨고요. 상담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수익 가득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2-2000번에 사고 1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다음 상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실까요? 2% 선호는 들어가 봤더니 조금만 10만 7천 원에 10% 들었어요.
HD 현대미포고요. 예, 내려가면 그밖에 없어서 들어갔더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대미포졌었냐? 아, 네. 지금 살짝 수익권 아니실까요? 수익은 아니고 10만 7천 들었어요. 아, 10만 7천 원에 조금 매수를 올라갔네. 하셨어요. 네. 네. 자, 그럼 전문가 의견 들으면서 앞으로의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결책 네. 찾아볼게요. 자, 두 분의 네. 의견 주시죠. 네, 두 분 다 보유인데요. 전문가님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실까요? 이지혜 이지은 이지은 대표님, 선생님.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혹시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자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왔으니까 들어가 봤는데 네, 더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아, 더 사실 생각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아니, 안 좋으면 안 사고. 안 좋으면 안 사시고 좋으면 좀 더 매수하시는 거 생각하시는 것 같으신데 네. 일단 종목 자체는 지금 다른 조선주들보다는 살짝 많이 오늘 반등에도 강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때 살짝 뭐 컨센을 부합하긴 했다고는 하지만 약간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고 또 기업 설명회에서 이제 우리가 실적이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속도가 늦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수주를 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벙커린선 쪽으로 4척의 수주를 성공을 했고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시장에서 조금씩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HD현대미포는 보유하고 가셔도 된다라고는 보는데 이제 두 가지에 좀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지금 조선주들이 다른 선택지들이 많은데 과연 시장에서 HD현대미포보다는 좀 더 빨리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미 찍히고 있는 기업들에게 좀 더 강한 제스처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HD현대미포까지 수급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근데 이 부분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제 시청자님이 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사실 이 가격대에서 비중 확대를 해서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조선주들이 먼저 갈 때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조선주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HD현대미포는 10% 이 가격으로 그냥 끌고 가시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좀 더 조선주들 중에서 빠른 쪽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 시간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조선 종목들이 좀 시세가 나올 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HD 현대그룹주에 대해서 나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현대중공업을 저는 매수하시면 10% 정도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편향돼서 같은 섹터만 가져가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미포를 비중 확대하시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조선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두 종목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남은 10%는 현대중공업을 매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조선주들은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좀 적을 수 있어서 만약에 상승이 한번 탄력이 나오고 그 전에 고가 부근이 37만 원까지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는 수익을 챙기면서 계속 조선주들을 한 번에 내가 미포는 끌고 간다라는 전략이시면 중공업은 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해서 약간 양강 체제로 해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님 그렇게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미포선을 모두 안 사니까 빨리 안 가지요. 근데 네. 생거를 사야 되는데 네. 날린 걸 겁나서 날린 걸 사왔더니 아주 겁이 나셔서요. 네. 그러시면 만약에 내일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면 좀 걱정되고 내가 바로 대응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매도에 미리 한 5% 정도 수익권의 가격에 미리 걸어두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큰 수익, 지금 시장에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면 기대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어쩔 때는 큰 수익 기대하는 시장이 있고 또 어쩔 때는 짧게 수익을 기대해야 되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에서 10% 수익 구간에 미리 걸어두시면
그렇게 겁내지 않으시고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양쪽 분위기를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고 나는 너무 자신 없다 하시면 미포를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시고 좀 끌고 가시는 전략, 뭐 올해 하반기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담으로 조금이라도 걱정이 덜어지셨길 바라고요. 계좌가 웃는 날 오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잘 됐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바이오다인입니다. 바이오다인이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900원에 100%입니다. 비중 있게 되시고요. 그래도 수익권에 계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예, 예. 그럼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 작년에 7월달, 8월달부터 계속 해가지고 네. 장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보시는데 그럼 그게 맞는 선택인지 그 안에서 어떤 전략 펼치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바이오다인 의견 주시죠. 예. 두 분 다 다행히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느 분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예, 이지호 법무장님요. 이주 본부장님, 이 종목이 전문가님의 종목이시라면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한 종목에 100% 이렇게 하시면은 다른 거를 일단 못 하시고 만약에 빠졌을 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올해 가지고 계셨다가 조금 뭐 이렇게 좀 어쨌든 매수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비중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절반 정도라도 좀 매도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좀 장기 투자를 끌고 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좀 올라오곤 있는데 만약에 또 어떻게 변동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셨으면 좋겠고 좀 비중을 조금 어느 정도는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지금 모멘텀은 딱 강력합니다. 일단 로슈와의 과거의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나온다. 특히나 이제 로열티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부각을 받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좀 반응을 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에 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뭐 이게 지금 국채 금리가 빠진다고 해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하자 이렇게 당장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어제 미국 증시 많이 빠졌는데 바이오주들은 잘 버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좋았고 그 중에서도 돈을 잘 벌 수 있다.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는 기업들이 좀 강하게 반등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좀 조정을 받고 나서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거는 끌고 가시는 건 좋은데 비중을 좀 줄이자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 바랍니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그리고 현재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은 어떤 점일지 시청자분 연결해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실까요? 예, 네이버인데요. 네. 예, 22만 2천원에 10%요. 22만 2천 원의 보유 비중은 10%십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또 조급해지실 텐데요. 주식시장에서 조급함이 또 가장 위험한 감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종목 기회를 볼 수 있는 자리인지 전문가들과 냉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부터 주시죠. 네, 두 분 중에 어느 분에게 상담 받고 싶으실까요, 시청자님? 이지은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선택을 해주셨는데 또 매도의 의견을 드려서 살짝 죄송하긴 한데요. 일단은 뭐 완전 막 부정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AI 회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회사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최근에 시세가 하락이 되고 61선에 대한 이탈 여부가 저는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일단 추세가 이탈이 되면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매수가가 22만 원 정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다라는 점이 좀 다행일 것 같은데 제가 매도의 의견을 드린 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좀 유입이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매도의 의견을 당장 팔았으면 좋겠습니다는 아니고요. 시청자님이 지금 네이버 하셨을 때 이제 단기, 중기 어떻게 투자 관점을 보고 들어가는지를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단기로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중장기로 들어가셨어요? 예, 조금 그 중장기로 좀 들어갔거든요. 아, 중장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AI 플랫폼을 한번 선보였는데 그게 살짝 시장에서 좀 실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수급도 받쳐주지 못하니까 하락이 된 건데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행히 양봉으로 마감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빠지더라도 쉽게 나는 매도할 생각이 있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가격대,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보유의 의견을 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보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20만 원을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추세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다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은 더 의견을 열어들었고 중장기로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의견을 열어드린 거니까 일단 2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없이 더 흘러내린다. 그럼 저는 일단은 비중은 5%라도 좀 잘라 놓으시고 반등 나올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 되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상담이 고민 푸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